자, 인간과 동물의 공존. 자, 동물 좋아해, 성훈아? 네. 오케이. 그럼 동물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보면 이 작품에서 일단 내용은 쉬워. 너네들이 내용은 쉬운데 문제는 조금 선생님이 어렵게 내실 수 있어. 왜냐면 비문학 공부거든. 이제 모의고사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그림을 잘 읽으면 요거 논증의 이제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논증 재구성해라. 요게 조금 어려워. 자,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요거 분석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제목이고. 자, 논증하는 그리기. 자, 여기다 체킹해볼까? 이걸 뭐라 그래 우리 배운 걸로 따지면? 주장하는 글. 그렇지. 근데 주장하는 글 말고 무슨 문이라 하지? 논설문. 그렇지. 논설문.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건 이제 논설문이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 논설문은 상대방에게 나의 뭐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장을 얘기하고 싶겠지. 그래서 논설문은 주장을 얘기하는데, 야 이거 하자! 라고 주장만 얘기하면 돼. 근데요. 그럼 뭐를 얘기해야 돼? 주장을 했으면. 근거. 근거인데 여기서 잘 들어. 주장을 얘기했으면 이거 뭐뭐 하자. 아 왜? 이거 하면 난 기분 좋아질 것 같아. 그 이유가 뭔데? 아 이것 때문에 해서 주장 더하기. 이유와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요걸 구분을 해야 돼. 이유하고 근거 다른가요? 달라요. 자, 이유는 좀 약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주관성이고, 나 뭐야 어디 효연아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주장을 했어요. 나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유가 되겠지.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왜 좋은지 뭐를 들어야 돼? 이유. 근거. 근거를 들어줘야 돼. 그럼 왜 좋은지 이 근거가 이제 객관적인 사실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장은 이유와 근거로 이루어져 있고, 주장과 이유 근거로 들어있고, 이유는 주관적이고 근거는 약간 객관적 사실 정보를 갖고 와야 돼.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논설문의 구성 몇 단 구성 나올까? 3단. 예스. 그래서 어떻게 돼? 처음 중간 끝. 아니야, 그건 설명문. 처음 중간 끝은 설명문의 구성. 주장. 근거에. 3단 구성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3단 구성을 우리가 이 글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 자, 여기 오른쪽에 잠깐 논증하는 글이니까 여기 봐. 논증.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자, 그럼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돼.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와 간의 관계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할 게 이유와 근거가 뭐 해야만 정당함이 입증될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오면 안 되겠지. 네. 그치? 말이 되는 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유와 근거가 타당한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서 아까 여기 첫 번째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유와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 고봉준. 이름 괜찮네요.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이 글의 제목이 뭐야?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무슨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어? 서리. 아니지. 설이라고 하면 되지. 의문문, 즉 질문 형식. 질문 형식으로 들어감으로써 제목 자체를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청중들의 호기심,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있겠지. 질문 형식의 특징이야 지금. 자, 어찌됐든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든 뭘 보든 문제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자, 그러면 우리 서빈 씨 이제 글에 처음을 들어갔잖아. 네. 그럼 이게 구성관계상 어디 부분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서론 부분 들어가고 있는 게 되겠지? 그럼 나중에 어디 부분 들어가는 걸 끊어야 돼? 서론 다음 아까 뭐라고? 본론 들어가겠지. 그 부분 잘 끊어줘야지. 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사업의 규모가 연 3조원에 육박하는 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다라고 끊으면서, 즉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또한 관련 사업의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지금 현 배경 제시 주장하기 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요. 관련 사업의 규모도 엄청 커요. 라고 배경을 제시해주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
오랫동안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 사업과 여기 봐봐. 달리. 그럼 앞뒤 내용이 뭐 될 때? 대조. 대조. 아, 그럼 전통적 사업은 지금 저성장의 굴레 마이너스인 상황. 마이너스가 되겠죠? 반려동물 사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 그러면 전통적 사업과 반려동물 사업을 서로 뭐 하고 있음? 대조하고 있고. 자,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효인씨 이거 뭐야? 그렇지. 한 조사 결과를 지금 인용하면서 뒷받침을 하겠지. 현재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900만 마리래. 근데 저게 지금 정확히 나와 있어? 출처가? 아니요. 안 나와 있지. 만약에 문제점을 잡는다면 요 인용의 문제점은 뭐를 제시하지 않았다. 출처.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게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고. 하지만 서빈아 이것도 뭐 하지만 네. 뭐에 접속할까? 하지만 그리고는 순접이거든. 그리고 이거 했어요. 하지만 순접의 반대를 생각해봐. 반접? 반접? 아니. 지금 알겠어? 역접. 그렇지. 역접의 접속어. 그래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끊고. 자, 말 그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 엄청 많어. 길러진 것도 엄청 많어. 하지만 우리의 인식 수준은 높다 낮다. 우리가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돼?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돼?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야. 낮은. 그러니까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높게 생각하지 않냐?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동물을 키우면서 얘네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건 아니면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지. 자, 그래서일까 또다시 중간에 질문하고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고 하니 이것도 지금 자료를 갖고 왔겠지만 지금 출처를 얘기 안 했지.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 여기 1500만, 600만, 연 3조 원, 그리고 900만, 평균 330만 마리.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했지? 기분 나쁠 때? 수치. 그렇지. 무슨 수치? 구체적. 그렇지. 그럼 말 그대로 선지의 구체적 수치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뭐 찾아라? 숫자가 있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 수치를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일 것 같아? 설득력. 그렇지. 신뢰성을 높여주니까 설득력을 높여줄 수가 있겠지. 이는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거야.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아서 낮아서 저렇게 버린다. 여기까지 서론 끝! 그러면 그 다음 뭐 들어갈까? 오케이.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은 소유관계이다. 이걸 잘 봐야 돼. 자,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 이렇게 끊어주고 무슨 관계다? 소유관계이다. 1번이라고 쓸게. 자,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조건, 기본 조건이 1, 2로 나올 건데 첫 번째, 소유관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소유관계.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 이전에 소유물로 간주된다. 자, 그럼 여기 봐. 생명 이전에 소유물로 간주. 이렇게 생각을 한대. 왜? 사람들이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관계이기 때문에 요렇게 소유물로 간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라고 할게. 낮은 인식.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낮은 거야. 얘네들은.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저렇게 소유물로 간주하고 소유관계로 생각하는 거 체크해. 무슨 주의 때문에?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럼 정리하면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렇게 소유관계로 요렇게 나간다. 자본주의에서 소유관계로 이렇게 물건으로 생각을 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그 모든 행위가 이윤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뜻하고, 자, 우리 성환아, 이 이윤동기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윤동기에 따라 결정을 할 거래. 이윤. 이윤이 있는
그렇지. 말 그대로 이게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 동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는 거야. 자본주의는. 여기에서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의 것을 가리킨다. 아,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의 것. 그럼 여기서 이윤이 가리키는 게 뭘 것 같아? 자본주의. 아, 자본이잖아. 그치? 그럼 이 자본을 바꾸는 게 돈이잖아. 그치? 돈으로 이윤을 획득한대. 근데 갑자기 동물 이야기 하다가, 자본주의 소유관계? 아, 동물을 뭐 주고 사니까? 돈 주고 사니까. 그럼 이 이윤을 획득한다는 게 동물을 획득하는 걸 지금 돈 주고 동물을 사는 걸 투자된다. 이게 나한테 기쁜지 안 기쁜지. 자,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야. 이런 거 잘 봐. 뭐뭐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해서 소유한다는 것의 개념, 의미, 정의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 소유한다는 것은 저런 개념이고 저런 의미고 저런 정의를 가져.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거 나오면 별표 쳐야죠. 뭘 것 같아? 여기서 문제 낼 건? 인용인데 그 한 분야에 뭐를 갖고 있는 사람? 전문성을 갖고 있고 뭔가 우리가 믿음직하다 이런 걸 권자로 시작해. 권땡 있는 권리 있는 말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 권력이 있다고? 에릭 프롬 씨 철학자 권력 있는 사람이야. 안 물어보는 권은 지금 좋아요. 권권? 권이라 그래. 권관이 아니라 권위 있는 철학자의 이런 거 우리 견해라고 그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이 사람의 생각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 효연아, 왜 저렇게 권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올까? 뭐 하려고? 설득력 높이려고. 근데 우리는 이거 논증하는 말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갖다 씀으로 인해서 나의 주장에 근거를 뒷받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거잖아. 그러면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어. 아까 설득력 높아진 거 다 맞아요. 결국 우리가 논증하는 글쓰기는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거든. 그럼 타당성이 높아지겠죠. 소유라는 게 모든 걸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 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 범위에 우리 무슨 표현이 있어요? 문법 요소가 있거든요. 요게 그럼 무슨 표현? 인용 표현이잖아. 그치? 인용인데 인용은 무슨 인용이지? 간접 직접. 그렇지. 근데 이거는 직접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큰 따옴표랑 라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우리 계속 문법 요소는 난 오늘부터 계속 시킬 거야. 계속 풀어가야 돼요. 소유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나와 내가 가진 것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야. 봐봐. 소유의 주체와 대상, 나와 내가 가진 것. 그럼 주체는 나가 되지. 그럼 나를 바꿨으면 결국 인간을 얘기하는 거고, 주체는 인간이라는 거고, 대상, 내가 가진 것은 뭐가 돼? 동물이 되겠지. 주체는 인간, 대상은 동물.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야. 이것을 소유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넘기기전에 봐봐. 살아있는 대상이야. 근데 이렇게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된대? 죽은 거지 됐대. 근데 얘는 죽은 거야,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지. 근데 살아있는 것 보고 지금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 말 돼? 안 돼? 안 돼? 역설적 인식으로 주장을 강조하는 게 되겠지. 살아있는 게 물건이다.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왜? 생물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겨.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심지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 펫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 서커스장, 서커스장. 아, 지민이 졸려해서 내가 한번 개그 쳤다. 지민아 깼니? 안 졸려? 아니 얘도 내릴 거면 서커스장 내려놓든가 위에다 서. 와 키스하는 있다고? 얘 너무 좋아. 서민이가 키스가 좋대요. 아니, 자, 여기까지. 사랑하는 거야, 대체. 여기 봐봐. 그럼 이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을 다양한 예를 들었지? 그럼 예시라고 볼 수 있고. 나열. 그렇지, 열거. 내가 나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이 뭐 있어야 갈 수 있어? 돈이지. 결국 그럼 이 공간들은 다 무슨 주의를 상징할까?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들이 되겠지. 돈 있어야 저기 가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그럼 정리를 해볼게.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야. 화폐 한마디로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을 지불하고. 그 여기서 이익은 뭘까? 돈. 아니지, 이익이. 그러니까 어떤 아니지. 돈을 통해 돈에 의한 관계보다는 사람들이 저기 왜 가? 저기 뭐 내고 가는 거야? 돈 내고 가는 거지. 서커스장 돈 보러 가려면 당연히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갈까 가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동물 보려고. 그렇지. 그럼 결국 여기서 이익은 동물을 보는 즐거움이라는 이익이 만들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동물을 보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선 결론은 뭐를 내라는 거야? 돈을 내라는 거잖아.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의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거야. 이게 소유관계이고 돈으로 따졌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 파는 일. 자, 그럼 여기 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 파는 일. 자, 우리 어디가,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 아니면 고양이 키우고 싶어. 어디가? 펫샵. 펫샵 가서 사는 거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반려동물을 아까 앞에 나왔던 게 연결되겠네. 산업화. 반려동물. 산업화된 현실이 되겠지. 자, 규제하려는 흐름이 커졌대. 흐름이 생겼대. 가령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뭐 한다고? 처벌한다. 자, 그러면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 돈을 준다. 이게 상업적 목적이 있을 경우 이거를 규제한다 이 말이지. 유럽 국가에서는 상업적 목적은 다 규제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에 벌금까지 물리고, 실제 그럼저런 뭐를 얘기하는 거 다 쓰고 할게. 여기까지 벌금 물리고. 또 영국에서도 2018년 10월부터 펫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대. 그래서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실제로 규제되는 실제 사례들. 이러한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 가리키는 뭐야? 사람들이 나서서 뭐 하는 거? 상업적 규제. 그렇지, 규제를 하는 거. 그러면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게 이유가 되겠지. 규제하는 이유. 왜 규제를 하느냐?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하고 산업화 막아야지 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고. 자, 그 다음 올라가 볼게요.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동물과 생명은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상함으로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여기서 중요. 자, 여기서부터 쭉 주장하면이니까 이건 누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야? 글쓴이. 즉 글쓴이 또는 이걸 이제 필자라 그래. 필자의 주장 대놓고 나온 거야. 자, 저렇게 내가 주장을 한다면 뭐가 나올 것이다? 반론이 나올 거야. 반론은 어떤 걸 반론이라고 그래? 반박하는 거야. 내가 저런 주장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말로 아니야 라고 할 거야. 반론이 나오는데,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 팔았고 그때에도 동물과 생명 물건처럼 취급했으니까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건 지나친 일반화다 라고 뭐가 나올 것이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반박. 반론을 지금 예상한 거야. 예상 반론. 실제로 나온 게 아니라 저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나한테 자본주의가 뭐가 문제냐고. 자본주의 이전에도 그랬는데 라고.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거야.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아닐 거야. 한마디로 저 반론을 얘가 뭐 하고 있어? 반박. 아니지. 잘 봐야 돼.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 니들의 말도 뭐가 있어? 일리가 있어. 현대인의 부정이 자본주의 문제는 아닐 거야 라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 반론 관점을 어느 정도 수용, 인정하는 거야. 그래, 맞아. 좀 인정할게. 니들 말도 맞네. 하지만 자, 서빈아, 그럼 하지만 나오면 뒤에 내용은 저거를 뭐 하는 내용이 나올까?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럼 하지만 저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 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 현실적 목적을 지닌 거래였어. 끊을게. 반론에 대한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반박. 그렇지. 반론에 대한 반박. 자, 사고 팔았지만 이건 자본주의겠지? 근데 이건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이며 현실적 목적이었던 거야. 됐어요? 즉 실용적 측면에서 거래했고요. 현실적 측면에서 한 거야. 됐어? 오케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 사고 파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지금 니들처럼 재미를 위해 동물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거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는 점. 그럼 여기서 제한적. 바꿔 말하면 거래 규모가 크다 작다? 작다. 그렇지. 매우 작았어. 거래 규모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았어.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아까 전에 그럼 니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또 하나의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나왔던 거지. 그 조건이 뭐였어? 기억나? 무슨 관계? 소유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럼 이 또 하나의 조건은 2번 조건이 되겠지. 공장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 즉 육류 산업이다. 소유 관계에 이어서 이번엔 육류 산업에 대한 이야기. 동물에 대한 태도를 인간이 결정하는 게 소유 관계. 그리고 저 육류 산업 때문에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킨다면 육류 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갖는다. 자, 그럼 이 태도는 옳은 태도일까? 옳지 않은 태도일까? 옳지 않은 그렇지.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개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년부터요? 내년부터는 이제 일체 금지야. 딱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거야. 근데 예전에는 개고기 많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지. 그럼 시골에서 개 키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을 것 같아? 먹으려고. 그렇지. 나중에 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이게 식량으로 본 거지. 개를 키우면서도. 소민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 너 기비에서 너 강아지 키워? 안 키워 모르겠네. 성은 키우나? 지민이 키워? 고양이 키워요. 그걸 나중에 네가 배고플 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절대 못 들지. 효연이 키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자,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된다는 게 전형적이다. 자, 그럼 봐봐. 여기 잘 들어야 돼. 자, 식량 동물이 제외된대. 자, 지금도 강아지 막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강아지 막 발로 차고 때려. 그거 신고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신고해도 돼. 왜? 그 사람 뭘로 잡혀가? 동물학. 그렇지. 이게 동물학대 범이거든. 근데 그 소, 막 그 농부가 소, 야 이 새끼야 말들하고 때리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왜? 소는 뭐니까? 뭐라 생각할 것 같아? 소는 노동력. 식품으로 생각하는 거지.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 때린다고 누가 동물학대로 신고를 해. 그치? 그래서 여기서 니들이 잘 받아줘야 될 거이고, 저렇게 제외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생명체가 아닌 뭐로 인식하고 있다?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 그래. 좀 어려운 말로 증명을 해내는 거야. 자, 저거 뺀 거 보세요. 그러니까 동물, 소 얘네들 음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어떤 동물이 동물학대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건 그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라는 의미야. 한마디로 동물학 요게 제외됐다는 건 걔들이 식량이라는 의미로 요게 이유가 되겠지. 이유. 자, 어떤 동물이 동물학대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됐어. 왜? 그들은 식량이니까. 몰라. 2008년 미국의 영화 감독 로버트 캐너가 만든 기록 영화. 자, 요런 거 나오면 요것도 기억해. 혹시 우리 어휘 문제. 기록 영화가 뭐예요, 쌤? 기록된 영화. 그런데 이제 사실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다 기록 영화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큐멘터리가 기록 영화야. 자, 푸드 주식회사는 이 문제를 그럼 우리 서빈이 문제.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야? 현재까지 흐름을 딱 봤을 때 이 푸드 주식회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줄 거래. 이 영화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은 뭐? 아니면 저거 저거. 유사업. 육류산업. 자, 위에 거 연결하면 동물을 뭐로 보는 문제? 식량으로 보는 문제. 이걸 이해시키는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이 영화는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 특히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가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우리 앞에 오게 넘기기 전에 돼야 하는 걸 매우 사실하고 보였는데 이게 바로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줄 거야. 주요 내용 소개. 이 영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됐죠?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진다. 이 영화가 이거 하면 진짜 문법 요소까지 같이 했으면 진짜 문법 건들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실체야.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는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다. 반려동물인 강아지의 상당수가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듯이 그럼 강아지의 상당수는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듯이 무슨 표현? 듯이. 직유. 그렇지. 비유. 이듯이 식품으로서의 육류 역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사실상의 공산품이야. 얘네들도 공장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대구 문장 구조 비슷. 오래전에 인류가 사냥 등을 통해 자연에서 획득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차이점 다르다. 오래전에 우리가 인류는 사냥을 통해서 얻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디서 만들어내? 공장, 기업에서 만들어내. 육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반론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먹었고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영양 섭취를 위해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뭐 하는 거야? 반론. 뭐에 대한 반론? 뭐에 대한 반론입니까 저거는? 육류산업. 그렇지. 육식의 문제니까 이거 지금 우리 아직 육류산업 얘기하고 있어. 즉 육류산업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고, 누군가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육식으로 시급한 문제냐고 지적도 해. 그럼 이것도 뭐가 돼? 반론. 그럼 반론을 1, 2 나온 게 되죠. 예전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저 신경 쓸 때야. 고기 갖고. 세상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 문화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많아. 자, 우리 성원씨 이 부분 뭘 것 같아? 요 부분만. 네? 저 지금 내가 체킹한 부분이 글쓴이 의견 쪽일까 아니면 반론 쪽 의견들일까? 글쓴이 의견 쪽이다. 자, 그럼 이거는 반론에 대한 반박인데 반론 몇 번에 대한 반박이야? 지금 반론이 2개가 나왔죠? 1번.
그렇지. 이걸 정리를 잘해야 돼. 지금 이 부분은 반론 1에 대한 반박. 반론 1에서 뭐라고 했어? 뭐 안 먹을 수 없다고? 고기. 고기 안 먹을 수 없잖아 했더니 야, 안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 채식주의인 사람들이 있거든. 또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등 일본 선진국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오히려 현대인은 비만, 당뇨, 콜레스테롤, 혈증, 성병 등의 각종 현대적 질환 때문에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라는 전문가의 권고도 받고 있어 라고 끊고 이 부분도 또 뭐가 되는 거야? 또 오잖아. 반박인데 뭐에 대한? 1에 대한. 그렇지. 그럼 반박 1, 반박 2. 즉 반론 1에 대한 반박이 1, 2로 두 가지. 그 다음 또의 이야기예요. 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육류 산업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기후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 부분은 뭐가 돼? 또 라고 했잖아. 3.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낚이는 거야. 자, 반론이 1, 2 나왔지. 말 원은 동물 먹어야지. 아니 채식주의잖아. 아니 먹었다가 병 걸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야? 반론 2잖아. 인류가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육식이 이토록 시급한 문제냐? 시급하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기후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럼 요 부분은 뭐에 대한 반박? 반론 2에. 그렇지. 반론 2에 대한 반박.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시험 문제 출제할지 느낌이 오죠? 이게 뭐에 대한 반박인지 이렇게 섞이기만 하면 문제는 이는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야. 자, 힘들겠지만 현대사회에서 동물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 탓은 아니야. 그래, 니들의 말 조금 인정할게. 유기견, 길고양이 학대는 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런 현상이 대부분은 여기서 그런 현상이 가리키는 건 뭐야? 학대. 그렇지, 학대. 대부분은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뭐가 발생한대. 그런 말 그대로 요게 학대의 뭐? 원인. 예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한대.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 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 수단, 도구라는 생각은 오래전에도 있었대. 끊고 인간,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 방식. 이걸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 오. 사상이고. 칸트. 그렇지. 그리고 또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래.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고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 아리스토텔레스. 종차별주의. 인류만이 특별한 종이다. 나머지 종은 필요 없는 종이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중심주의 또는 종차별주의라고 부른대. 인간중심주의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인간 이외의 존재들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그럼 이거에 대한 뭐를 밝혀준 거? 아까 했었잖아. 인간중심주의란 이거예요. 정의, 개념, 의미, 뭘로 나오든 이렇게 밝혀주는 거고. 종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 하지 않은 행동을 다른 종에게 저지른 차별의 논리를 의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각각의 정의와 개념과 의미를 밝혀줬고.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위계를 설정했을까? 이런 것도 치지만 중간에 뭐 했어? 질문을 했지. 그런데 우리가 질문의 의도를 잘 봐.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위계 관계를 설정했을까라고 그냥 질문했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뭐를 해줄 것 같아? 답. 답을 해줄 게 뻔히 보이죠? 위계를 언제부터 설정했는지? 그럼 질문이자 뭐가 돼? 글쓴이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도 글쓴이가 해줄 거야. 자문자답의 형태. 우리 누구야? 서빈씨. 네. 이걸 줄여서 뭐라 하죠? 저 네 글자를 줄여서 뭐라 하죠? 뭐라 하면 좋을까요? 자답. 진짜 노답이다. 문답. 그래, 줄여서 문답이라 해야지. 자답이라고 얘기하면 되냐? 문답의 형식. 자,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 서양 근대 철학의 출발지죠, 이 아저씨.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듯 의견이 일치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뭐? 인간 중심주의.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사고, 동물은 인간보다 하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넘겨주시고 인간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가령 개와 고양이의 차이, 늑대와 너구리의 차이 등을 간단히 다 뭐 해버려 이 사람들은? 무시한다. 다 무시해. 요렇게 무시하는 문제점이 있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인간 중심주의 사고의 문제점이야 저게. 현대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가 종합되어 뭐 된 것이다? 형성된 것이야. 그러면 이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요 자본주의, 그리고 이 식량주의,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 차별주의 이런 것 때문에 형성됐어 라고 저렇게 생긴 배경, 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태도가 저렇게 생겨나게 된 거야. 이 때문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 왜? 애초에 사고방식이 이렇게 틀어박혀 있잖아. 이걸 법으로 갑자기 막는다라고 될 수는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이는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원인과 결과.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해결되지 않아. 요거 때문에 라고 정리할 수가 있지. 해결할 수 없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과 별개로 별개래. 법 말고 동물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논의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뭘까? 동물 그게 산업 그게 성장이죠. 산업 성장이어서 아니지. 지금 여기까지 흐름을 바꾸면 봐봐. 요 생각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해봤다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와야지. 동물권에 관한 논의를 하는 이유가 저 생각 자체를 뭐 하려고?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 되겠지. 사람들의 노력. 생각 자체를 바꾸는 노력. 오케이, 다시 동물권에 관한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된 사람은 윤리학자 피터 싱어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와 관련된 사람? 이 동물권에 관해서 관련된 사람이잖아. 그럼 피터 싱어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약간 좋은 사람. 윤리학자라고 나와있죠. 피터 싱어 플러스 가수예요, 가수. 네요? 아니요. 자,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거는 글쓴이의 주장이야, 피터 싱어의 주장이야. 그렇지, 이 사람의 주장이지. 주의해. 이건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라 저 피터 싱어라는 사람의 주장이야. 많은 사람이 인간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체킹 앞뒤 내용이 뭐 될 때? 반대 태조. 자,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을 한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많은 사람은 이성, 언어 요건데 얘는 고통. 기준점이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하다. 최근에 동물권 주장자들은 믿음, 지각, 기억, 욕구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삶의 주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내봐. 자, 우리가 여기 봐봐. 아가들아. 따라서 이제 몇 줄 안 남았지? 끝났거든. 자, 따라서 또 이제 글이 거의 끝나가요. 그럼 국현이 따라서 앞에 뭐 쓸 것 같은 느낌 맞죠? 결론. 그렇지. 본론 끝나고 이제 마무리. 결론 맺어줘야죠.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자 그럼 여기 체킹 기억나? 본문 어떤 인식? 육류. 그렇지 육류 산업 해가지고 동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라고 했잖아? 소유. 그렇지 소유 나왔었고 또 식량. 그렇지 요 두 개를 써주면 되겠지. 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소유물이야 내 거야 아 먹을 거야 식량이야 요렇게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란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저래야만 이 문제가 뭐 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럼 여기 잘 끊어봐. 이렇게 끊고 여기까지. 요거가 바로 이게 근본적 해결책. 근본적 해결책은 저거야.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라고 이 말을 또 뭐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의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대. 인형. 이것도 인용이 되겠지. 직접 간접? 간접. 그렇지. 이런 말이 있어.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 자, 여기만 밑줄 그어볼게.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태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 마이너스. 왜? 근거는? 자, 흐름을 봐봐.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데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했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관계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또 왼쪽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거든. 이해관계라는 말이 서로 이익과 손해가 걸려 있는 관계가 이해관계야. 그래서 네. 즉 한마디로 이 사람이 나에게 뭐가 될까 안 될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뭐 해버리고? 패스 버려버리고 이득이 된다면 챙기고 요런 거를 요거 두 개 엮어서 쓸게. 도구적 인식이라 그래. 도구적 인식.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본 거야 사람 관계를.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르쳐주면 이런 도구적 인식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계산하면서 따지는 사람이거든. 이해타산적. 그렇지. 이해타산적 태도. 계산적으로만 보는 태도. 벗어나야 그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뭐 지규, 비유 요렇게 되듯이 동물을 소유물이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올바른 의미의 공존이 가능해져. 결국 요거네요. 제목에 의미가 나왔잖아.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럼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이 공존이라는 건, 자, 우리 문서빈 씨, 지양해야 되는 거야. 지향해야 되는 거야. 저 공존이라는 관계는 지향한다, 지양한다. 설마. 인간은 동물과의 공존을 지향해야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의 공존을 지향해야 합니다. 설마. 야, 이게 50%의 확률이다. 50%의 확률. 아, 좋아요. 지향이야. 에? 지향은 뭐야? 해라. 지양한다.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자, 누군가가 동물까지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주체로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반려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동물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대답할 거야 라고. 요건 누구의 생각? 필자의 견해. 그리고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자,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이잖아. 얘네들이 아닌 생명으로, 주체로,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반려로 뭐가 쓰였을까? 점진법. 아, 점진 말고. 응? 자, 생명으로, 그러면서 주체로, 그러면서 인간 진정한 반려로.
뭐였지? 그렇지, 점진과 비슷한 단어였어. 진짜를 바꾸면 돼. 점차죠? 차자도 아니야. 차자에서 치읓 갖고 와야 돼. 오, 점차. 올. 점층적 표현. 점차를 바꾸는 가자. 진짜를 바꾸라니까 가짜라고. 정가죠. 정가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뒤에는 이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매체 자료 읽기까지 달려갈게. 힘들지? 네. CCTV까지 못하겠지? 네. 오케이. 자, 이거 한장하고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왼쪽 보러 가. 사회적 의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 즉 사회적인 문제야.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고, 그러한 매체 자료 읽기. 자, 그러면 매체 자료잖아. 매체 자료라고 했어요. 그럼 매체가 뭔데요? 미디어. 그렇지. 미디어만 있어? 종이. 종이 쪼가리도 있죠. 그리고 또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있잖아. 라디오. 그래서 인쇄 매체, 다중 매체들이죠. 거기서 자료라고 하면 그럼 결국 그 매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말 그대로 동영상이나 요런 등등등을 얘기하는 거야. 요런 거 등등등.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 그 자료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게 될 것이고. 자, 그럼 한번 들어가면 해외에서 사라지는 펫션,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 해외 각국에서 반려동물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래. 이런 거 우리 좀 어려운 말로 동향이라 그래. 해외 동향. 지금 배경 없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 중이야. 자, 그럼 요거 반려동물을 사고 판다. 요거 아까 우리 배웠던 거지. 반려동물의 무슨화? 산업화. 그렇지. 산업화. 요거를 이제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겠지. 인식과 함께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 중이야.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는 펫숍이 뭐하고 있다? 산업. 성업 중이다. 성원? 성업? 자, 성업이 뭐야? 잘 된다. 그렇지. 사업이 잘 된다. 저런 인식이 있지만 그럼 이게 현실이 되겠지. 이런 현실이야. 그 펫숍의 이면에는, 자, 그럼 우리 효인아가 이면이 뭔지 알아요? 이면이 뭐야? 몇? 측면? 아니야. 펫숍의 측면에는 이상한데? 이면. 안 좋은 면. 안 좋은 면? 자, 보통 이면은 내면이라는 표현에서 숨겨진 면, 다른 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거. 그러면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이면의 반대. 그럼 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거든. 삼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거. 일면. 일면. 차라리 라면을 해. 라면. 표면. 그래서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 펫숍의 그 숨겨진 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쪽에는 참혹한 환경에서 강아지들을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키고 불법으로 유통하는 현실이라는 거야. 이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고. 펫숍의 이면에 저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걸 까겠죠 이제. 자, 2022년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그나저나 농림이 뭔지 알아요? 농사림. 농사림? 밀림. 농림축산수산부 이런 거 있잖아. 농림이 뭔지 알아? 농사. 축산은 동물 기르는 거잖아. 가축산업이에요. 가축산업. 수산은 당연히 어리, 물고기. 그럼 농림. 농사. 농사랑 하나 더. 이게 합쳐진 단어야. 농업과 채집. 림을 두 법칙을 봐. 임.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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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리, 산 관리 이런 것들이 임업이라 그래. 나무 관리, 산 관리, 땅 관리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10마리 중 4마리가 불법 변식으로 유통됐다고 주장했다. 자, 다시 잘 얘기하겠지만 요 국내에서 요거 주장했다. 요 주장은 누구의 주장이라고? 국회의원. 그렇지. 글쓴이 주장이 아니라 국회의원 주장이야. 국회의원 주장. 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구역별 동물 판매 영업 실적에 따르면,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여기 제출받아서 따르면 정말 그대로 이 주장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근거. 예스. 객관적 근거 자료. 2019년 2021년 3년 동안 판매된 반려견과 반려견은 35만 3,132마리고, 그러나 정식으로 수입 생산된 반려견과 반려견은 21만 694마리에 그쳐 약 14만 2,400여 마리가 차이가 난다. 공의원은 판매를 통해 분양된 반려동물 대부분이 1년 미만임을 감안할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 봐봐. 대부분 1년 미만임을 감안할 때, 자, 판매를 통해 분양된 반려동물이 대부분 1년 미만이래. 한마디로 사람들이 판매, 분양받을 때 뭐를 선호한다는 거야? 애기를 선호한다는 거야. 나이 들면 선호 안 한다고. 즉 대부분 1년 미만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선호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지. 저게 현실이고, 감안할 때 요거 뜻풀이 요거 나오겠다. 미루어 생각해서 판정하다. 미루어 생각해서 판정할 때,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동물의 40.3%는 불법 번식 유통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여기까지 끊고, 뉴스죠. 불법 유통 실태를 고발한다. 여기 실태 지금 현실. 해외에서는 펫숍이 사라지는 추세야. 캘리포니아 주는 2019년 미국 51개 중에서 처음으로 펫숍 판매를 금지했어. 미국 외에도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펫숍을 통한 반려동물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실제 뭐를 들고 있어? 실제? 사례. 그렇지.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 해외 사례는 진짜로 저러고 있어. 캘리포니아 주부터 시작해서 다. 대신 해외에서는 유기견 보호소가 활성화되고 있다. 자, 그럼 대신이라고 했지? 여기 봐. 대신 유기견 보호소가 활성화. 그럼 여기서의 대신이라는 건 뭐 대신이라는 말이 돼야 돼? 펫숍. 그렇지. 펫숍 vs 펫숍 대신에 유기견 보호소가 활성화. 그러나 유기견 보호소 입양도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최소 몇 주 동안 보호소에 방문해야 되고, 금전, 시간 여유가 있는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심사받아 일부 주에서는 자격검증 시험을 요구하기도 해. 그래서 마지막에 입양 절차와 요건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강화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신문 기사 한 편을 봤습니다. 여기다 쓸게. 요거 나왔으니까 이거 갈래가 기사다. 신문 기사다. 갈래 자체가 신문 기사. 정보 전달. 됐죠? 마지막 한 신문만 보고 오늘 끝. 귀여워. 귀엽다. 뭐. 바라면 이번에는 아까는 신문 기사고 이번에는 뭐예요? 동영상. 여기 써진 거 뭐야? 예능. 그렇지. 예능 방송을 갖고 왔죠. 반려견과 함께 기적을 만든 반려인과의 만남. 앞부분의 이야기. 학대받던 강아지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구조되고 입양되었다. 보호자들은 강아지에게 따뜻한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봄이가 입양된 이 집에는 펫숍에서 온 강아지인 바람이도 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온 강아지들과, 그럼 서로 다른 곳 어디와 어디? 펫숍. 과? 유기견. 그렇지. 요거와 요거겠죠. 다른 곳. 지내는 보호자들은 동물과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한다. 즉 사는 거와 입양하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우연히 봄이 왔나 봐. 자, 귀여워. 봄이 보호자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동물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과연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항상 들었거든요. 자, 말 그대로 이 문제는 또 알아야 될 게 동물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을 한대. 됐지? 왜? 왜 사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 동물은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 동물은 내 물건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막 살다 보면 불법으로 막 애들 계속 임신시키고 유통하는 그 불법 번식 유통이 지금 계속 일어나겠지. 그리고 뭐 세 번째로 준다면 이러한 동물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이 가해지겠지. 이런 거에 충분히 공감해. 근데 여기를 봐. 하는데라고 붙었거든. 그것이 과연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항상 들었다. 자, 여기 보미를 입양한 집에서는 바람이라는 펫숍에서 온 강아지도 있죠. 그쵸? 즉 입양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 펫숍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펫숍에 있는 애들은 고통받고 있지 않겠냐. 일단은. 그런데 보호자님은 입양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샀고 한 친구는 입양했거든요. 아, 교수님 만날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하하. 어느 순간부터 숍에서 사서 데려온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기 뜯으면 올라가서 자, 숍에서 사서 데려온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즉, 저거에 입양을 권장하고 있지. 그치? 근데 펫숍에서 강아지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즉, 입양을 권장하기 때문에 숍에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 뒤에 보면 예전에 반려견을 분양하는 숍이 바로 집 앞에 있었어요. 1분 거리에. 2년 동안 바람이를 바라봤는데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사면 좀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바람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여기 사는 아이예요. 막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체념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연민, 동정, 강아지의 고통에 공감, 불쌍해. 하려면 구조다. 구조다. 그럼 누구를 구조해줬다는 거야? 바람이를 구조해줬구나. 네, 저는 그냥 바람이를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를 구조해줄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용기 내서 갖게 되었고 학대받았던 보미도 데려왔어요. 한마디로 입양만 생각하지 말고 펫숍에 있는 강아지도 뭐 해줘라? 입양. 살아. 사는 것도 하나의 얘네들을 구출해주는 방법이다. 안 구출해주면 얘는 계속 여기서 살겠지. TVN 스타리 고독한 훈련사까지 해.